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백수령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션은 현재 이제 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이제 수집 활동을 해서 다양한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자에게 재미있는 콘텐츠로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앞으로 향후 교육청 기록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교육청 기록물 보존을 넘어 활용으로 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첫 번째는 함양교육지원청 윤기원 연구사님께서 폐교는 잊혀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발표 두 번째로는 거창교육지원청 홍은성 연구사님께서 교육청 기록만이 가지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교육청 기록물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으로는 김해교육지원청 우지연 연구사님과 충남 보령교육지원청 전태룡 연구사님이 종합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첫 번째인 윤기현 연구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순서의 발표를 맡은 함양교육지원청의 기록연구사 윤기현입니다. 일단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일단은 반갑고요. 일단 저의 이번에 주제는 이제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폐교에 좀 한정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폐교는 잊혀져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시 우리 발표 자료 공유하는 기간 동안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주제는 폐교는 잊혀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서 이번에 우리 폐교를 기억하기 위한 우리 연구사들의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에는 이상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걸, 오래된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담배 피는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바뀌게 되는 가치관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언제든지 그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마다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는 폐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마다 학생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믿어왔던 저의 영원한 목표는 이제 더 이상 꼭,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될 것이며 제 목표는 언젠가 폐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교는 그대로 잊혀져야만 하는 것인가? 학교가 폐교가 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개인에게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 폐교를 사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마다 각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옛 모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개인이나 지자체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이들은 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학교에 있는 모습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의 모습, 즉 폐교의 모습은 이대로 잊혀져도 괜찮은 걸까요? 이 글에서는 바로 이 폐교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폐교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본교들의 기억과 기록을 남기기 위한 시도들을 한번 소개해보고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떤 역할과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를 기억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많은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연구사님께서는 자기들만의 방식과 그런 것들로 이 학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몇몇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2016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개교 100년이 된 학교와 폐교에 대한 사진 기록물을 전시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의 전경이라든지 수업 장면, 졸업 앨범 등의 사진 기록물들을 이렇게 대중에게 선보인 경우도 있었고요. 거창교육지원청에서는 2016년에 돌아보는 옛 자치, 거창의 학교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거창 관내에 학교와 폐교들의 사진을 수집하여서 이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거창의 학교 정보와 함께
1930년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전 시대에 걸친 학생들의 모습, 학교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8년에는 청년교육지원청에서 폐교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폐교된 학교의 옛 모습과 역사를 달력에 담아낸 이 폐교 달력은 창녕 지역의 구민들로 하여금 이미 사라진 폐교의 옛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위한 사업 중의 하나였으며 예상외의 관심과 호응으로 현재까지도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9년에는 하동교육지원청에서 하동교육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하동 관내 학교와 기록관이 보유한 이 사진들을 활용해서 전시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강원교육복지재단과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이 함께 주관하여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학교의 기록을 남기고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경우에 그 지역의 학교 모습과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기록물들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 또는 자료집들을 발간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활동들은 각 지역의 학교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기 수업 등의 형태로 그 지역의 학교의 역사에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순기능을 가져다주는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시회 개최나 자료집 발간 등과 같은 이런 활동들이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결부되어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다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되게 사진 기록물들이 위주가 되어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와 같은 전시회나 자료집 발간 말고도 그 지역 학교의 역사를 남기는 노력으로서 저는 2019년 거창교육지원청의 전시실 건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에 거창교육지원청에서 사진 자료집을 발간한 이후에 거창교육지원청은 2017년과 18년 2년에 걸쳐서 거창의 교육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수집 공모전을 개최를 해왔습니다. 기록관과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만으로는 양질의 기록물이 수집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인식과 함께 시작된 이 수집 공모전에서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약 100여 건 이상의 교육 역사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수집된 기록물들은 일제강점기 학칙이 작성된 문서, 학생들의 시험지 또는 7, 80년대 산업발전기 등의 교과서와 개인이 공부했던 학습 노트 등이 수집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기록물들은 부산에 있는 역사기록관의 도움으로써 보존 처리를 받았고 전시가 가능한 형태로 상태가 개선되었고 이 상태가 개선된 기록물들을 우리 거창교육지원청의 전시실에 전시하고자 이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창교육지원은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폐교의 현판들과 이전 자료집을 만들 때 수집된 사진 기록물들을 더해서 전시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기록관 내 열람실과 인접 위치의 창고 공간,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공간을 조성하였고 관내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전시실을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역사기록 전시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실을 개관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시실이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그런 모습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현재 전시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어떻게 우리 기억에 남겨야 하는가?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린 예시들처럼 각 지역의 연구사님들께서는 각자의 방식대로 본인들의 지역의 학교에 그런 모습들을 남기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방식들이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계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맨 처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예산을 토대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진을 활용한 전시회라든지 자료집 발간이 대부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창교육지원청의 전시실도 사실 그때 담당자가 저였는데요. 그때 담당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이라든지 관리자의 의지가 결합되어서 생긴 우연의 일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그 지역청, 교육청과 같이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상당히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국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의 호응이나 참여도가 필요한 그런 규모의 전시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간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기록관 문서고라는 이런 공간들이 자기 지역의 처리과 기록물조차 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시를 하고자 하더라도 이런 사진 전시의 경우에도 그 자기 지역청 내, 사무실 내에 복도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한 상황에서 뭔가 상시적인 전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꿈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력적인 문제를 한번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인 기록관 체제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하는 경우에는 3년 순환 근무를 하는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것들을 이제 전시나 이런 다른 콘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인력이라는 시간의 부족이 항상 저는 좀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거창교육지원청의 전시실의 경우에도 2019년 당시에 제가 조성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어떠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점진적인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제가 2019년까지 거창에 근무하고 이제 20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 당시에 제가 2020년에는 기록연구소가 결원인 상태로 거창교육청이 1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올해 이제 새로 이제 연구자분께서 발령을 받으셨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 시간적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뭔가 좀 더 확장을 하거나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 시간적 시간의 그 텀이 연속성을 좀 방해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할 때에 아무래도 마지막 해였다 보니까 뭔가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에서도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에 현재 있는 함양교육지원청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함양 지역의 교육 역사를 수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현대 폐교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서로 이제 사진으로 담아서 이를 비교하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한 번 더 콘텐츠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에서 올 상반기에 어떤 사전조사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저희 함양 지역에 있는 봉전분교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이제 관련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매각이 되어가지고 다볕 자연학교라는 시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진은 제가 학교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학교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그런 설명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예전의 학교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모습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폐교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자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 부제목으로 되어 있듯이 폐교는 매각이 된 순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점과 그리고 우리 기억수의 학교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매각된 폐교의 모습은 제가 생각해왔던 예전 학교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함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의 시설로 만들어진다든지 농경지로 사용된다든지 주말 농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사유지, 그냥 사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교되는 모습은 매각이 되기 직전에 그 담당 부서에서 촬영용으로 쓴 매각 대장이나 재산 대장으로 쓰이게 된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폐교의 모습을 알기 위한 뭔가를 하기에는 그 기억과 기록을 남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폐교를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현실이 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현실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에서의 군단위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도 폐교가 논의되고 이런 폐교를 매각하는 것은 그 담당 부서의 상당히 중요한 업무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폐교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없어지고 팔리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되는가? 사실 행정적인 기록물들은 폐교가 되는 순간 그 폐교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받은 학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교가 다 이관을 받아서 행정적인 기록물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들은 각 지역의 기록연구사가 관심을 가지고 목록 정비나 평가 폐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기록물들, 역사적인 기록물들의 보존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이런 숫자와 텍스트로 구성된 행정 기록물로만 기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 당시 학교의 모습과 흔적을 남기고 보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각 학교의 연령을 생산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학교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후세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당시에 지금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그 학교를 추억하고 기억할 때에 단순히 우리 지원청의 폐교에 대한 소개만 나와 있는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와 텍스트로만 남아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학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 기억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전에 엠넷에서 AI 음악 프로젝트라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그 당시에 거북이라는 그룹이 그 당시에 리더가 이제 좀 예전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이 분의 이런 모습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한 화면으로 그 당시가 거북이라는 가수가 다시 노래를 부르고 활동하는 것처럼 만드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런 기술들을 결합을 시켜서 그 폐교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생생하게 남겨둘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단순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단순히 숫자와 텍스트 그리고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 뭐 요새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이 소개되는데 졸업생들이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모습들을 생생히 좀 떠오르게 했을 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폐교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일단 폐교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단순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그리고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록연구사의 역할이 단순히 K-에듀파인에서 매년 생산되고 이런 공문서들을 잘 관리하고 이관시켜서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정적인 기록물들이 잘 관리되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이러한 행정적인 기록물들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감소의 현 추세에서 학령 교육 감소는 이미 현실과 다름없고 학생이 없는 학교는 존재 의미가 없듯이 학생이 줄어든 학교의 폐교는 정해진 운명에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폐교들을 복원하고 남기고 이러한 교육 역사 기록물들을 수집해서 조금 더 전시가 됐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자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교를 잊혀지지 않게 하는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희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된 사람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직원과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역사를 남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동창생들 즉 졸업생들에게서는 예전의 기억과 기록을 갖고 있다면 이를 제공한 노력이 또 필요할 것이고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우리는 마을 공동체, 학교의 그런 관심이라든지 보존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기록 연구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김해와 함양 두 지역에서 이제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어, 예전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기가 학교 학창 시절에 다녔던 기록물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를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폐교로 가다 보면은 폐교에 그 당시에 썼던 모습 그런 자료라든지 뭐 행정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이거를 수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되거나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라면은 단순히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를 컨텐츠로 제작해서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본교나 폐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느끼게 만들어서 또 많은 적극적인 수집, 그리고 더 적극적인 보존, 이런 적극적인 관리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모습이 잊혀진 폐교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 당시 모습들이 조금 더 남겨져서 지금 1년, 뭐 10년, 10년 뒤, 20년 뒤에 폐교가 조금 더 생생하게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폐교는 잊혀져야 하는 것의 주제를 통해서 좀 부족한 발표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기현 연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폐교는 후순위로 좀 밀리기 마련인데 폐교의 의미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폐교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종합토론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 종합토론 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 기록만이 가지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주제로 거창교육지원청 홍은성 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에서 기록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했던 경험도 아니고 사실 다른 분들의 사례를 좀 많이 들고 왔고 제가 가진 고민들과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 싶고 또 여기 지금 교육지원청의 연구사님들께서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나 조언이 있으시면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기록만이 가지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사실 교육청 기록만의 특별성은 학교라는 시공간적인 주제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학교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면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들어가기 앞서서 좀 TMI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함양교육지원청의 윤기현 연구사님께서 저희 거창교육지원청 전시실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전시실 때문이에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신규 발령을 받아서 들어갔더니 교육지원청에 전시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임자께서 전시실 열쇠를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거창이 사실 거창고등학교로 대표되는 좀 교육열이 좀 높은 군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6만 정도 되는 작은 군에다가 그리고 저희 교육청은 과가 2개밖에 없고 국도 아닌 과예요. 그리고 직원 수가 한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교육청 청사 자체도 좀 많이 아담한 편인데 그런데 전시실이 딱 있어서 많이 놀랬고 사실 좀 충격과 공포가 같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연구사들이 왜 좀 자기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신규 연구사로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섰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실을 보면서 아, 나도 전시를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전시를 좀 잠시 보시면 한 네 가지 섹션으로 볼 수 있고 지금 공간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짜투리 공간을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 또 화면에 보이는 왼쪽 편에 보이는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윤기현 연구사님께서 이제 함양으로 가시고 나서 추가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복도를 좀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 학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거는 지금 관내에서 저희 그 약간 박물 수집을 하시는 분께서 자기가 수집한 거를 많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특히 교과서 같은 것도 기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국가기록원에 의뢰를 했더니 이거는 뭐 까다롭게 보존을 할 필요는 없고 약간 그 일반인들이 그냥 한번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바로 열람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비치를 해두었고 사람들이 만약에 오시면 그냥 교과서는 한 번씩 열어보시기도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풍금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저희 전시실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풍금이에요. 항상 들어오시면 이거 소리 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소리가 납니다. 이거 조율을 다 해놔가지고 사람들 조금씩 치고 가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저희 전 기관장님께서 이렇게 수집한 기록물이 있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때 시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방대학교 김한식 교수님께서 자기 부친의 시험지를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는데요. 내용이 사실 일본어로 돼 있어요. 한자와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일일이 못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뭐 수학의 뭐그 삼각 공식 같은 거를 풀이를 해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국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써서 100점을 맞았다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기증 컬렉션이고 보시면 이것도 기증한 자료인데 뭐 알림장 같은 것도 자기 그 수업 시간에 쓰던 노트 이런 부분도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현판들이 다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폐교 현판도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추가로 했던 이 전시실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거창에서의 3.1운동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섹션으로 하나 만들어서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상설 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지난 1년 동안은 관람객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직원들도 그냥 가끔 지나가다가 한 번씩 휴게 공간으로 아니면 전화를 받을 데가 없어서 여기 들어가 전화를 받으면서 구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이 전시실을 조금 더 잘 조금 변화를 주면서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가 전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전시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전시, 그리고 그런 그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많이 없어서 공모전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폐교 사진전 이렇게 세 가지로 섹션을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창 시절 추억. 근데 제가 이렇게 찾다가 이게 2013년 기사거든요. 그래서 세종교육청에서 역사기록 전시회라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게 정말 그 교육청 기록 전시의 약간 기초 표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청의 역사를 담고 있고 또 학교의 역사도 들어가 있고 그 학교 기록물에 뭐 교과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딱 그 제가 옛날부터 느꼈던 그런 기초 같은 느낌의 된 그 가장 그런 뉴스 기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보시면 이제 학교 교육, 학교 역사,
그리고 또 좀 더 확대가 되면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전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그 교육청 로비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 기사들을 보시면 대부분 현관 로비 아니면 어떤 문화원의 일부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매년 꾸준히 추억의 사진전을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복도에다가 하시거나 아니면 그 계단에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볼 수 있게끔 추억의 사진전을 하셨고, 또 보시면 인천 북부교육청에서는 추억의 교실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막 교복을 옛날 교복을 뭐 입거나 아니면 뭐 추억의 도시락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활용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교실을 한번 재현을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고 그냥 사진전이 아닌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닌 그때의 뭐 칠판이라든지 지금은 왜 화이트보드에 보드마카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분필을 썼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새로울 것 같고 이렇게 재현을 하는 부분도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 벽에, 청사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역사의 벽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왜 저희 교육청마다 뭔가 벽에다가 뭔가 많이들 해놓으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관내 학교의 교훈이랑 이제 교장 선생님 얼굴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많이 전시를 해놨는데 이런 것도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그 주제를 좁혀가지고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전시를 하기도 했고 또 여름 방학 이렇게 주제를 조금씩 좁혀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교 역사만 했지 교육청 역사만 했지 그랬는데 이렇게 뭉뚱거려서 하던 것들을 조금 주제를 조금 더 좁히니까 그 뭔가 전시가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 수집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저희 거창교육지원청에서도 17, 18년도에 했었고 사실 제가 18년도 공모전 거 결과를 봤는데 그렇게 기록물이 수집이 많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공모전들을 보시면 포스터가 사실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 내용도 정말 비슷해요. 보시면 시대도 여기 보시면 그 뭐 개항기부터 1980년대까지 이렇게 시대가 정해져 있고 또 학교와 학생과 관련된 것들 또 교사와 관련된 것들 뭐 교원증이랑 월급 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또 그냥 그 학교 안에서의 독립운동, 학생운동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좀 내용도 다 비슷비슷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차라리 그냥 교육청에서 뭔가 수집 공모 주간 이런 거를 다 같이 해서 어쨌든 그 지역 거만 수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교 사진전이 좀 많이 있었어요. 확실히 저희 그 군 단위에서는 폐교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진전이라든지 뭐 그 교가, 뭐 교훈, 그 정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시를 또 했었고요. 저는 또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년학교와 폐교를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조금 뭔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백년학교와 폐교를 좀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시를 해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사진전 중심의 전시가 좀 많았고 그런 것들을 좀 지금도 사실 계속 꾸준히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도 사실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고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든데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사실 저희 경남교육청에서 전시들을 좀 이런 색다른 전시들을 했더라고요. 특히 교과서 전시가 좀 눈에 많이 끌었는데 왜 교과서 전시라고 하면 옛날 교과서들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또 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 이런 모습들 사진을 같이 전시를 하거나 하실 텐데 이번 이 교과서는
교과서를 의인화하여 했던 그 전시입니다. 저희 지금 사회자분께서 직접 기획을 하신 거고, 저는 사실 이 초대장을 지금 이 PPT를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초대장 자체가 편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라는 이 홍보 문구도 참 좋았고, 그리고 이 전시가 원래는 평일에만 했어요. 저희 경남교육청 안에 공간이 없어서 창원문화원에서 했는데, 창원문화원에서 평일만 하다가 요청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 운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교과서와 계절, 교과서와 시대 이런 식으로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옛날에는 이런 우리말을 썼던 것도 있고, 또 뭐 시대별로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온도가 이랬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온도가 이렇다든지, 아니면 뭐 그 시대의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또 전시를 함께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예전에는 그냥 교과서를 그냥 보여주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와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교과서에 나오는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었는데 딱지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조금 일찍 나왔으면 이 전시가 조금 더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왜 20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들 이제 독립운동 전시를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저희도 경남교육청도 그때 이제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경남 지역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신 독립운동가 분들, 이런 분들의 학적부도 공개를 했었고, 후손분들을 또 초대해서 기념식에 또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사실 창원에서 좀 제일 규모가 있는 이제 전시관인 성산 아트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마 진주에서도 또 추가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학교 안에서 있었던 그런 활동들을 전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독립운동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시도 또 좋았던 것 같고, 이거는 작년에 서울 중부교육청에서 했던 전시입니다. 서울 역사관이랑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보지는 못하고 온라인 전시로 하고 있어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 전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세세하게 잘 꾸며 놓으셨던데 직접 가서 봤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적인 특성을 잘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대문의 학교라는 그런 특징이 사실 뭔가 대표적인 학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학구열 같은 부분도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전시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따서 여기다가 영상으로 같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상 전시를 부산교육청도 하고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도 영상 전시를 몇 개 올려놓기도 하고 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왜 루브르 박물관에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것도 뭔가 좀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뭔가 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금 소규모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옛날 기사인데, 예전에 제주도 서귀포 교육청에서 기록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연말 행사를 했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기록 콘서트?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기록 전시를 하면서 콘서트를 같이 엮은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해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주어로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를 초청해서 약간 제주어에 대한 의미를 또 되새기는 그런
같은 그런 행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좀 많아요. 이런 기획을 해보자, 저런 기획을 해보자 하기도 했는데, 사실 혼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니까, 신규인데 지금 일을 배우는 것도 벅차니까 약간 변명을 하곤 있지만, 내년에는 진짜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서 벗어나서 저는 세 가지 이렇게 테마를 잡았는데, 교육과 지역은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좀 그 전시를 꿈꾸면서 사실 폐교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 폐교를 그냥 폐교를 재현을 하거나 폐교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폐교를 매각하는 과정을 담은 그 서류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그 문서고에 그 열람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봤는데 폐교 담당자가 제일 많이 찾아왔거든요. 옛날 앞에 걸 했던 걸 계속 보면서 이랬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꼼꼼하게 또 보고 또 옛날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폐교와 관련된 거면 좀 그런 기록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록물 자체로 좀 전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청년 좀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창원교육청에서 청년 하소라고 해서 올해가 소띠니까 소의 해니까 소의 주제로 이렇게 청년 전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교육청 안에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꼭 전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다른 기록물에 있는 것들을 차용을 해서 청년 전시를 하는 것도 행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전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있는데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저희 현재 기관장님께 저는 전시실에 관심이 없으세요. 빨리 저거를 공간도 맨날 다른 담당자들이 공간도 없는데 하면서 왜 전시실을 만들어서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자신감 떨어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2, 3년 있다가 저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건데 이렇게 노력을 들여봤자 혹시라도 또 더 강한 기관장님이 와서 저걸 없애버리면 그것도 또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왜 내년의 목표는 저는 그냥 그 전시실을 없애지 않는 그런 좀 기관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또 그냥 사진전이 아닌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 폐교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거는 남서울 미술관을 지난번 여름에 갔었는데 벨기에 영사관을 그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 미술관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건축 아카이브 한 코너가 있더라고요. 예전 벨기에 영사관의 모습을 그대로 계속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모형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좀 폐교 전시에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은성 연구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사례로 기록물 활용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지원 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해교육지원청의 우지원입니다. 저도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폐교를 어떻게 기록해야 되나, 그다음에 전시하는 사례라서 뭐 토론을 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생각해봤는데 먼저 주제가 되게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참가자분들 이제 32분 계신데 쭉 제가 한번 보니까 저랑 교육청에 들어와 가지고 또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기준표를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었고 어떻게 보존을 이제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보존을 넘어서 이제 활용으로라는 이제 이런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또 활용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 윤기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폐교 잊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어떠세요? "폐교 잊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누가 잊혀져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잊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잊혀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폐교를 좀 잊혀지지 않고 기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를 이제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발표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주제를 듣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 폐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폐교들의 어떤 기록 관리를 위해서 폐교대학 뭐 아카이브를 이제 착공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와 이제 같이 연관해서 그때 한 얼마 전이었죠. 이제 사학진흥재단에서 또 기록관리 전문 요원도 이제 2명을 채용을 해서 아마 그분들이 아마 이런 업무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도 뭐 이런 식의 뭐 폐교 대학 아카이브 착공을 해서 이제 폐교 기록물을 좀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에 보니까 이 폐교들을 가지고 모아 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전부 다 확인을 못 해서 이제 다른 교육청도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충북에 있는 모든 지역의 이제 폐교들을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저희 같은 경우도 지역청마다 이렇게 뭐 폐교 현황들은 다 갖고 있긴 한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한 곳에서 모든 현황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 때는 그냥 이제 호기심에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연구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정리를까지 하는 작업이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쪼끔 생각해 보는 거는 폐교를 기록하는데 이 폐교를 기록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폐교에 대한 뭐 연역이라든지 해서 약간 2D적인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면만을 가지고 폐교 기록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좀 의문이 들어서 계속 이제 폐교를 어떻게 하면 쪼끔 입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문은 교수님이 이제 논문 자료에 있는 표를 가지고 그걸 이제 공간 기록학 표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좀 대입을 해본 건데 우리가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좀 되게 공공기관이지만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 학교라는 곳은 다른 시청이나 구청이나 교육청처럼 그 안에서 그 기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를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지내고 있고 또 그 학생들 외에 그다음에 학부모들, 학생과 관련된 학부모들, 그다음에 이 학교로 나온 뭐 졸업생들, 그다음에 같은 문화를 다루는 이제 마을 주민들. 그래서 이 학교라는 곳은 공공기관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유하는 기관이고 그 공간이고 또 학교에서 다양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인물들과의 어떤 관계들. 그래서 이러한 뭐 인물이라든지 사건 그다음에 학교라는 공간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막연하긴 한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쪼끔씩 이제 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제 학교를 기록화를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대에서 보면 한국 외대에서 뭐 시멘틱 기술을 하면서 이제 아카이빙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들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 올해 이제 9월 달에 했던 세미나 중에서 이제 조명대 교수님이 발표했던 자료를 잠깐 들고 왔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검색을 해가지고 뭔가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이제 결과를 보고 그 자료를 찾고 이제 이용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시면 뭔가 메타데이터의 어떤 뭐 풍부하게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검색 능력이나 지능을 부여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폐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료를 찾을 때도 그 폐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근데 이제 이제 외대 세미나를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뭐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폐교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이런 이제 디지털 아카이빙도 좋고 이제 이렇게 조금 가지고 기록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조명대 교수님이 발표했던 자료인데, 뭐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양한 이제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뭐 보시면 이제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뭐 계층적으로 찾고 있으면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같이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폐교라는 것을 다양하게 이제 뭐 검색을 해서 뭐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폐교 기록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제 공부는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자꾸 이제 폐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폐교의 사진을 모으고 뭐 연역을 모으고 이제 조금 약간 이런 이제 좀 단순한 방법에서 좀 벗어나서 같이 이제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이제 폐교를 좀 기록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잠시만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이제 정보센터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센터에서 이제 만든 이제 외환위기 아카이브인데, 폐교라는 주제도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이게 물론 뭐 이 자료가 뭐 아까 전에 뭐 시멘틱 기술이나 이런 게 뭐 들어갔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하게 여러 주제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식의 방법으로 이제 폐교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요 기록들, 그다음에 뭐 주요 인물들, 이런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연표, 그런 이제 뭐 각 주제별로 뭐 기록물들과 이제 관련된 사건들, 뭐 사진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IMF가 뭔지 뭐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겠지만 굉장히 그 IMF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뭐 그림을 보고 기록을 보고 이렇게 조금 단편적인 것이 아닌 좀 풍부하게. 그래서 폐교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풍부하게 학교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과 영상과 사진과 그다음에 구술과 이런 것들이 좀 다 모여서 우리가 기록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홍은성 선생님이 그 해주신 이제 그런 이제 전시 또 포함해서 모든 것도 조금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여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풍성한 전시도 할 수 있고 폐교 같은 경우도 좀 풍성하게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좀 고민해 나가고 우리가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령 선생님 마이크. 아, 죄송해요. 그 마지막으로 충남 보령교육지원청 전태룡 연구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토론에 관련해서, 발표의 내용 관련해가지고, 다른 이제 연구사님들에게 질문 이제 뭐 저희 뭐
채팅으로 올라온 거에서 이제 진천 연구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저희가 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이제 이제 기록 연구사의 의지도 많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기관 같은 경우에 이용자의 이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채로 그 국가기록원의 이제 평가 관련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기록 연구사의 본연의 업무와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 이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연구사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진행하신 전시 주제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주제가 있으면은 그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태룡 연구사님 네, 발표, 지금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네, 함양교육지원청 윤기현 연구사님과 그다음에 홍은성 연구사님께서 각각 답변을 해주실 건데 네. 제가 사회자로서 이렇게 다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아, 주시면 바로 함양교육청 윤기현 연구사님부터 답변해 네. 주시면 네, 윤기현 연구사님 발표 내용대로 네, 전문 요원의 기록 연구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 뭐 홍은성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이제 뭐 전시관을 만들어놔도 대부분의 이제 이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국가기록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연구사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전시를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진행하신 전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주제가 있다면 어떤 거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바로 뭐 답변을 진행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 그럼 일단 뭐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기관 평가에서 국가기록원의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로서 이제 교육 역사 기록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저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탕이나 함량에서 이런 걸 했을 때 평가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일단은 저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을 저는 신경은 안 썼고요. 평가 뭐 신경 쓰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보존 처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유관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평가 항목들은 오히려 좀 부정의 부분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래도 좀그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었던 아까 그 소개되셨던 교과서 관련된 안녕 교과서야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상 깊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저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 했던 그런 전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공유했었던 그런 전시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상 깊었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원청 개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원청이 좀 모여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했던 것도 사실 저희들이 뭐 같이 도와주는 부분보다는 그 당시 도교육청 연구사의 재량이나 능력이 더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연구사들이 좀 많이 모여서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좀 하면은 조금 더 양질의 전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은성 연구사님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발표에도 소개를 드렸듯이 아까 윤기현 연구사님 말씀하신 그 안녕 교과서야 전시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저희 그때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충남, 충북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이 함께 전시를 준비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먼저 전시를 한 다음에 순회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이제 도교육청에서 하거나 이번에 창원에서 했던 청렴하도 같은 경우에도 함양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순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이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전시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사실 좀 커뮤니티 아카이브해서 지역민들의 좀 개인사를 조금 파고들어서 내 학생증이 저기 있더라. 이렇게 좀 소문이 퍼져나가는 식으로 조금 아름아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 2, 3년 있다가 떠나는데 이게 라포 형성을 하기도 전에 그냥 떠나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창 안에 관내에서 이제 그 교육청으로 들어오신 행정직들과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수집을 하는 거는 사실 제가 평가에 신규라 가지고 아직 평가 기준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기록 연구사가 약간 전시를 하고 이런 기록물을 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연구사라서 사명이다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저는 기록 연구사가 뭘 하는 사람이지 하다가 이런 것도 하네 이런 그 기관 내 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전태룡 연구사님 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네.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대부분의 전시가 이제 교과서 위주의 이제 행정 박물이랑 사진 기록물이 대부분인 경우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까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진행했던 거와 달리 요즘에는 이제 학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거에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점점 더 이제 학교 행사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 이제 흑백 사진에 비해서 요즘 컬러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의 신상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의 동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이제 그런 동의 죄송합니다. 너무 정리하지 않고 말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다 따라져 가지고 어, 혹시 이제 요즘 사진 기록물 전시 관련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을 것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생증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 기증자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뭐 월급 봉투나 이제 뭐 예전 이제 인사기록 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 양식의 변천사가 있어도 해당 내용에 이제 해당자의 이제 뭐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증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따로 받아요. 그런데 기존에 수집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처럼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사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블러 처리를 하거나 조금 덜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개인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약간 미연에 방지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도 공개하는 데는 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지요? 네, 윤기현 연구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며칠 전에 저희는 이제 그 학교의 그 역사 기록물에서 주로 사진들을 이제 작업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이제 온라인 전시실 형태로 이제 만들어 뒀는데요. 그때도 물론 이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개인정보 부분이죠. 정말 학교 옛날 모습 알 수 있는 좋은 사진이 있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찍혀 있다 보니까 이걸 공개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최대한 그런 부분들 좀 자제한 부분들이 있고요. 수집했을 때는 저도 이제 그 거창에 수집 공모전 했을 때 이 수집 그 기증을 받는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시해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는 되어 있지만 물론 예전엔 기록물에 대해서 이런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서류 작업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예전 기록물이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고민이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집된 사진 기록물이 한 1000장 있는데 실제 이제 컨텐츠로 만든 거는 한 50여 장에 불과하긴 하거든요. 개인정보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고민은 더욱더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전태룡 연구사님 계속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발표자분들 말씀대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의 한 번씩 거쳐갔던 장소이기도 하고 마을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활한 장소잖아요. 교직원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운동회나 이제 마을 단위 행사를 진행할 때 거의 대부분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마을 주변에 계신 거의 마을 주변 계신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은 기록물을 지금 소장을 하고 계실 건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기증하고 싶어도 기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대부분 해서 이제 지원청에서도 이제 뭐 홍은성 연구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수집정 여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수집전을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런 거를 따로 많이 보지를 않으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사들이 좀 더 이제 꼭 SNS나 이제 요즘 신세대 뭐 지금 저희가 수집한 거는 다양한 시대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거니까 꼭 요즘 매체를 통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 뭐 관공서들도 뭐 그냥 돈 들여가지고 게시판에 뭐 포스터를 붙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좀 더 홍보를 노력해가지고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했으면 좋겠고 더 생각해보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태룡 연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채팅창에 남겨져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익명으로 기록님이 남기셨는데요. 윤기현 연구사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리자의 위원회 일치로 거창교육청 전시실이 추진되었다고 하셨는데 우연의 일치보다는 뭔가 선행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기현 연구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선행적 노력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사진 자료집을 만들기 위한 사진 기록물 수집이라든지 이제 약 2년에 걸쳐 했던 공모전들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제 전임자가 했었던 뭐 폐교의 현판들을 모아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선행적 노력으로 말씀하셨는데 선행적 노력보다는 뭐 잠재적 노력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지만은 이를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그 교육장님과 그 저희 과장님이 우연찮게 던진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 지금 사회자분께서 그 당시에 저희 전시실에 대한 예산 부분들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본 예산을 편성하기 며칠 전에 했었던 일이에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연의 일치였고요. 사실 이런 잠재적 노력들은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잠재적 노력을 이제 실현시키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계나는 이런 분들을 아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네, 그 잠재적 노력이라는 표현이 정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노력을 해도 그게 바로바로 드러나진 않는데 우연한 계기에 언젠가는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윤기현 연구사님께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조지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록 전시실이라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록 전시실에 상시 근무자도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윤기현 연구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실 운영이라고까지는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거창에 있을 때는 이제 주로 사무로 보는 게 1층이었고 저희 전시실이 2층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했고 사실 상시 근무자라기보다는 이제 전시실에 이제 잠금 장치를 이런 부분을 최대한해서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목표를 뒀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상시적으로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안내를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아마 거창교육청의 현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방형으로 하되 기록을 전시하는 그 하나하나 캐비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잠금 장치를 통해서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만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교육 관련 기록의 관리를 위해서 교육청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경남 지역의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서 경남 교육청 기록관 설립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먼저 교육청 기록관 설립에 관한 견해를 홍은성 연구사님하고 전태룡 연구사님한테 조금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까지 추진했던 경남교육청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연구사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의 뭔가 업무의 입지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시 사례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굉장히 전시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상설 전시가 아니라 보통 그냥 판넬을 제작해서 했던 그런 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한 달 정도 하고 나서는 거의 다 폐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이런 공간들이 다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꼭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집한 많은 기록물들, 행정박물들이 좀 더 잘 보존되고 또 저희 이제 경남 도민들이 다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태룡 연구사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홍은성 연구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대부분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전시 같은 경우 전시 장소가 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그 기관의 중앙 현관이나 이런 데 판넬을 제작해가지고 간소하게 치러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기록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한 공간을 이제 박물관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뭐 지금 거창 기록관처럼 이제 학교 기록 이제 행정박물이나 이제 기록물에 대한 상설 전시도 할 수 있고 인천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한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테마 전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고요. 이제 올해 조례까지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떠냐면, 2018년과 2019년에 전시를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 안녕교과서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 지지 않는 독립의 꽃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정도가 와서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관리자들이 교육청 기록물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슬로건을 제가 잡을 때 도민이 사랑하는 아카이브라는 주제 그 슬로건을 잡고 이제 보존은 당연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은 진짜 수요자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일단 학생과 교사만 불러도 이 수요자를 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보존하는 기록물을 많은 이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시도 협의회에 안건을 내서 그 공공기록물 법령을 좀 개선해 달라라고 전원 일치로 전체 그 시도교육감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안건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잘 이렇게 추진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조금 걸림돌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공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될 것 같고 저도 설립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익명으로 질문을 해줬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비대면 전시나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참신한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윤기현 연구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은성 연구사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 물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창의 전시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제 고민으로서는 교육청 내부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한 사람이 아니면은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항상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더욱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그 부산대학교 SSK 사회강 연구원에서 했던 그 오픈 소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 소스라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 제작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저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그 네이버 웨일과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톡톡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전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이런 제가 지금 거창한 전시실을 만들면서 느꼈던 그런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해결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는 아무래도 좀 고령층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굳이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더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자체와의 연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수직 공모전을 했을 때 이제 그 당시 거창군청에도 좀 협조를 많이 구하긴 했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있는 그런 연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좀 더 많이 협조를 해서 아무래도 그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각 면, 급 단위로 이러한 행정사무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협조나 연계하는 것이 더욱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대면 전시라고 해서 저는 딱히 생각이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도록을 제작을 한다거나 인쇄 자료를 배포하는 걸로 그게 오히려 더 그 효과가 더 뛰어날 것 같아요. 왜 온라인 전시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책 한 권 지어주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훑어보게 하는 게 더 저는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떠올랐던 거는 저희 그 보존소고에 그 보도 자료를 모아놓은 그게 있어요. 신문 스크랩을 해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아직 안 버리고 있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보니까 예전에 뭐 99년 오늘은 거창교육청의 보도 자료가 이랬더라.
이런 것들을 좀 내부 직원들에게 좀 공유하면서 약간 기록물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지게 하고 저는 지금 외부에서 누가 방문을 못하니까 오히려 내부 직원들에게 저희 전시실에서 만약에 휴식을 취하고 싶으면 전시실에 와서 좀 취해라. 저희 소파도 있으니까 소파에 좀 앉았다 가라.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마지막 시간이라 가지고 저희가 조금 토요일이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와서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과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연구사님들께서 현직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분발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